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국내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TV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한국의 지상파 방송국들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그리고 KBS, MBC, SBS는 어떠한 특징적 차이가 있는 것인지, 민간 방송으로서 SBS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것인지, 케이블 TV가 지상파 방송과는 어떻게 다른지, 종합 편성 채널은 케이블 TV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 공급자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상파 방송국인 KB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는 1927년에 조선총독부가 지원해서 개국한 라디오 기지국인 경성방송사가 전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도에 정부 수립되면서 국영방송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죠. 그리고 1961년쯤에 서울국제방송국과 서울텔레비전방송국을 개국하면서 방송을 개시하게 됩니다. 1973년에는 한국방송공사로 체제를 정비해서 공영방송의 틀을 갖춰서 KBS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1980년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이 시기에 전두환 정부는 언론 통폐합을 감행함으로써 동양방송과 동아방송 등 5개의 민영방송을 강제로 통합하게 합니다. 당시 군부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선거에서 선출된 정부가 아니고 무력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수립한 정권이기 때문에 언론사를 자기 마음대로 길들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1990년도 방송법 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디오 서울이 공사에서 분리한 거라든가 제3TV 및 교육 FM 등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이관되는 등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KBS는 이러한 그 변화를 겪기는 했지만 MBC는 좀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1년 이후로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영상사업단이라든가 문화사업단, 아트비전 이런 것들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되죠. 2000년도 넘어서서 2003년에는 국제위성방송인 KBS 월드를 개국하고 국내 최초로 데이터 방송 실험실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후로 현재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2018년에 양승동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정치와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노력이 벌어지고 있고, 취재 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2019년도 11월에 KBS 편성 규약 개정이라는 것으로 결실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공영방송의 사례로서 MBC를 들 수가 있는데요. MBC는 국내 수도권을 가시청거리로 하고 있는 지상파 준공영방송사입니다. 여기서 준공영방송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MBC가 공영방송이긴 하지만 민영방송 내지는 상업방송과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MBC가 공영방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뭐 이렇게 고개를 깨어떠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민영방송인 SBS랑 크게 다른 것이 없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MBC는 공영방송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 보기에도 공영방송답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보는 것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광고료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보통의 경우는 시청료를 받거나 또는 공적인 어떤 지원을 통해서 운영되는 방식인데, MBC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그런 방식은 아니고 주로 광고 수입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영방송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공영방송으로서의 MBC와
민영방송으로서의 SBS는 굉장히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MBC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드라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MBC는 애초에 1957년도에 라디오 방송인 문화방송, 현재 부산 문화방송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유력 재벌이었던 김지태가 부산 일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문화방송이 어려워졌을 때 인수하여서 1961년도 한국문화방송을 개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지태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부정 축지자로 적발되어서 가지고 있던 MBC, 부산문화방송, 부산일보 등 전 재산을 5.16 장학회에 헌납하게 됩니다. 근데 5.16 장학회에 헌납했다라는 것이 말이 될까요? 당시에 박정희가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을 때 이렇게 또 다시, 그러니까 그 이전이지만 80년도랑 비슷한 방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 방송국들을 강제로 헌납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후에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된 사실이고요. 그렇게 되어서 MBC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회사가 되게 됩니다. 결국 대주주는 방송문화진흥회로 되고 나머지 30%는 5.16 장학회를 모태로 하는 정수장학회, 정수장학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는 아직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척이 지금 정수장학회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슬프고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의 방송 언론사들이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슬픈 내용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갑니다. MBC는 1988년도 이런 그 방송 지분을 원래 KBS가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방송문화진흥원으로 이관시켜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게 되죠. 그러면서 1990년도 이후로 이런 뭐 사랑이 뭐길래 뭐 대장금 이런 그 드라마로서 엄청 성공을 하고 이게 글로벌 콘텐츠로서 성공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한류 열기를 확산시키는데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MBC는 여러 개의 케이블 채널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근데 MBC를 바라볼 때 우리가 공영방송인지 상업방송인지 참 애매하다고 그랬죠. 한 중간 지점 어디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MBC는 드라마 왕국이라고 불린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랜 동안. 그러니까 사실 90년대, 2000년대를 거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드라마를 많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국내 드라마가 해외에 수출돼서 한류를 아주 확산시키는데 아주 되게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사실은 KBS랑 좀 다른 면이죠. MBC는 어떤 면에서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중간에 있다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그 90년대 들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사실 이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때 MBC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분규가 좀 있었어요. 이명박 정권이나 이제 박근혜 정권의 자신들의 어떤 말을 잘 듣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대표로 앉히고 그러면서 노사 갈등도 굉장히 심했고 방송에서의 어떤 좀 편파적인 문제도 되게 심해졌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 MBC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시청률도 낮아지고 뭐 그런 상태가 됐지만 지금 다시금 이제 많이 그 방송의 독립성을 찾아내려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과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영방송인 SB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BS는 뭐 서울 브로드캐스트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울방송국 뭐 이렇게도 부르죠.
SBS를 서울 방송이라고도 부르는데 서울 지역에 국한된 어떤 지역 방송국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1990년도에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서 건설회사인 태영이 지배지주를 해서 만든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라디오를 방송을 개시를 했고 12월에 TV를 개국하게 됩니다. 사실 1991년이면 제가 당시 30대였을 때인데 이게 엊그저께 일 같은데 이게 참 사진을 제가 찾아서 넣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 같네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그 SBS는 민영 방송으로서의 어떤 때는 시청률 경쟁을 되게 극하게 좀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2004년도에 제어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막 그러면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나름대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지주회사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SBS는 그 안에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송출해서 가맹된 지역 방송사들이 수신해서 해당 지역에서 방송하는 형태로 9개의 지역 민영 방송사와 가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파 방송과 구별되는 케이블 TV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TV는 원래 지리적으로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에 안테나를 세우고 동축 케이블을 연결해서 수신하는 구조입니다. 원래 케이블 TV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텔레비전이 수신되는 방식으로 했는데 왜 케이블 TV가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냐면 그 일반적인 그 지상파 방송 방식으로는 수신이 안 되는 지역이 되게 많았어요. 전파를 통해서 방송 데이터를 보내서 중개소를 거쳐서 이렇게 전달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으로 막혀 있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움푹 들어간 지역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 수신 상태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런 곳에서 중요한 거는 방송국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겠죠. 근데 이걸 케이블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케이블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고 좋은 화질로 영상 데이터를 전달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케이블 TV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성장을 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점점 그 차지하는 비율이 더 커지고 그렇게 되면서 케이블 TV만의 그런 고유한 특징을 갖게 됐습니다. 케이블 TV의 어떤 그 산업 비즈니스 생태계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블 TV는 시스템 오퍼레이터, 즉 전체적인 케이블 TV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그러한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 이런 기업은 케이블이라고 하는 이러한 망을 공급하는 NSP, 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NSP가 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해주는 그런 곳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가입자들이 케이블 TV에 가입해서 월정액을 내는 구조로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다시 광고주들이 광고를 붙여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미디어 생태계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상파 TV와 케이블 TV는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상파 텔레비전은 채널 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광범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방송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케이블 TV는 케이블을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채널이 굉장히 여러 개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 TV는 방송 채널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블 TV를 통해서 전문 방송들이 있어서 전문적인 거를 사람들이 내용을 좋아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낚시 채널이 있거든요. 케이블 TV 그 PP 프로바이더 중에는 낚시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낚시 채널을 이걸 사람들이 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낚시 채널이 굉장히 잘 돼요. 심지어는 이런 전문
케이블답지 않게 드라마도 만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정한 주제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영화를 좋아한다? 그럼 OCN을 많이 보겠고, 그 다음에 뭐 바둑을 좋아한다? 바둑 채널을 보겠고, 종교인들은 기독교 채널, 그 다음에 카톨릭 신자들은 카톨릭 평화방송 채널,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영역, 세분화된 전문 채널과 세분화된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게 케이블 TV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라는 점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이 지상파 TV가 좀 백과사전식이라면, 그러니까 백화점식이라면 케이블 TV는 그야말로 전문 시장 같은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케이블 TV가 국내에서 성공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 TV는 대부분 자신들의 고유한 주제를 가진 채널을 좀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PP로부터 콘텐츠를 공급받아서 채널과 상품을 구성하게 됐죠. 그래서 NSP는 전송망을 제공하는 곳이고, 가입자들한테 가입비를 받고 방송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SO가 이 전체적인 것들을 관여하는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종합유선 방송사는 여기서 몇 가지 더 부가적인 수입도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광고 제작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특정 지역 내에서 NSP의 유선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프로그램 프로바이더의 프로그램을 갖고 자신이 직접 이제 방송을 제공하는 그런 영역이 있지만, 여기서도 광고를 받고 직접 제작도 하고, 광고를 직접 제작하고, 광고료도 받고, 광고 제작비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굉장히 큰 SO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한 지역에 SO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다른 지역의 SO들도 자기가 인수합병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개의 어떤 저기를 확보하게 되면서 이걸 멀티플 SO다 그래가지고 이런 MSO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PP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PP들도 사실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지상파 방송국인 KBS, MBC, SBS 자체가 케이블 TV에서 우리가 케이블 TV 채널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지상파 방송국이면서도 방송 채널 사업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자로서 자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TVN 같은 경우도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여주면서 계속 커나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송 그런 프로그램 프로바이더와 SO가 막 같이 이제 인수합병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좀 우리가 좀 지상파 방송사가 아닌 거대한 미디어 그룹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이 방송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케이블 TV는 개별적인 어떤 주제들을 갖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도, 예능,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하는 케이블 TV의 방송국, 이런 것들을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합편성을 통해서 이걸 종편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채널 A, TV조선, JTBC, MBN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죠. 지상파 방송과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이것저것 좀 다른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지상파와 차이가 없지만 위성 TV, 케이블 TV나 위성 TV를 통해서 가입한 가구만 시청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중간 광고도 허용이 되는 거죠. 이런 점들은 지상파 방송에서는 중간 광고 허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법률들이 계속 개편되고 변화하고 뭐 이렇게 있다고 그렇게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면 국내에서는 지상파 방송을 공영방송국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KBS와 MBC가 있죠. 하지만 SBS는 공영방송이지만 공영방송국이 아니라 민영방송국이지만 지상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KBS는 1947년에 국영방송으로 출발했지만 그 후에 이제 공영방송으로 변화하게 된 거죠. 그리고 MBC는 국내 수도권을 가시적거리로 하고 있지만 지상파 준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61년에 개국한 MBC가 현재는 문화방송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SBS는 1990년에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서 건설회사인 태영이 지배주주로서 이끌어왔고요. 그리고 1991년도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면서 12월에 바로 이제 TV를 개국하면서 방송을 본격화시킵니다. 반면에 케이블 TV는 지리적으로 수신 불가능한 지역에 안테나를 세우고 동축 케이블을 연결해서 수신하는 구조입니다. 이 영상은 국내 지상파 방송국들과 더불어서 케이블 TV 산업과 그러면 마무리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KBS, MBC, SBS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KBS와 MBC는 공영방송국이고요. SBS는 민영방송국입니다. KBS는 1947년 국영방송에서 출발해서 1948년도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영방송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927년도 조선총독부가 지원해서 만든 경성방송사가 그 전시입니다. MBC는 국내 수도권을 가시적거리로 하고 있는 지상파 중공영방송사이죠. 1961년에 개국해서 현재 MBC는 문화방송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SBS는 1990년도에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태영을 지배주주로 건설회사인 태영이 지배주주로 되어 있고요. 31개 민영방송 주최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케이블 TV는 지리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에 안테나를 세우고 동축 케이블을 연결해서 수신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화질도 잘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채널이 되게 여러 개의 채널이 등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부터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TV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블 TV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세부적인 좀 전문화된 그런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상파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방송을 하고 있죠. 이것이 결국은 어떤 광고 수입에서 광고를 둘러싼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을 놓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TV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방송 시장을, 방송 산업을 이해하고 방송 광고를 이해하기 위한 되게 전초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